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나 인간에 대한 신의 사랑이 아니라 흔히 얘기되는 바로 그 사랑의 본질이 성욕이라고 하면 거부감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거부감은 반론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상대로 흔히 얘기되는 그 사랑을 한다는 것은 그 누군가로부터 특정한 종류의 감성적 충족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같이 살고 싶기까지 한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감성적 충족과 원나잇 이상은 바라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감성적 충족은 급이 많이 다릅니다. 전자가 훨씬 더 전면적이고 풍부합니다. 우리는 흔히 전자와 관련해서 사랑을 운운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이루어지기 힘들고 이루어져도 지속되기 힘듭니다. 비공식적으로든 공식적으로든 반려자가 있는데 그 반려자를 여전히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그 사랑도 이루어지기, 지속되기 힘들어서도 힘듭니다. 곁눈질 안 하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한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새로운 사랑을, 그 힘든 사랑을 계속 갈구합니다. 그 사랑은 또한 사람을 좁게, 맹목적이게, 폭력적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랑은 그렇게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환희나 행복감만큼이나 고통과 트러블과 타락, 퇴행 또한 안겨줍니다. 흔히 얘기되는 사랑의 본질이 성욕이라고 해도 그 사실로부터 인간의 본질은 결국 유전자에 의해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하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런 결론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면, 결정되어 있는 면이 있다는 것과 인간은 정교한 기계일 뿐이다라는 것은 의미가 같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 사랑만을 갈구하며 살지도 않고 인간의 그 사랑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번식수단으로서의 지위도 약합니다. 사랑은 갈망하지만 아이는 갈망하지 않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애욕이 번뇌의 제왕이라는 것을 깨닫기도 했고 애욕이 개인적 수준의 번뇌에서 더 나아가 다른 개인들을 향한 폭력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는 도덕과 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조두순 같은 인간이 있는가 하면 예수나 부처님 같은 인간도 있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 자유는 환상일 뿐이다는 결정적인 논증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적 욕구가 있습니다. 다만 그 욕구는 인간 동물적 욕구입니다. 인간 특유의 동물성 때문에 인간 동물의 동물적 욕구는 다른 동물들의 동물적 욕구보다 더 풍부합니다. 잡식을 하도록 진화했지만 인간의 잡식은 동시에 다른 동물들에게는 제한되어 있는 여러 가지 맛에 대한 욕구를 함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인간의 식생활은 보편적입니다. 인간은 다양한 요리를 욕구합니다. 기술의 힘에 의해 지구 어디에서나 살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인간의 거주가 보편적이고 미적 충족을 요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섹스는 다른 동물들의 섹스보다 훨씬 더 풍부합니다. 기타 등등. 이 동물적 욕구들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충족되지 않으면 인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두고 얘기할 때는 동물적 욕구와 이성을 너무 따로 놓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성적이고자 하는 욕구로서 이성을 어느 정도는 인간 동물적 욕구의 한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 이성과 이성이 가리키는 도덕 등도 인류가 인류로 진화되면서 갖추게 된 일종의 인간 본성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인간의 이성은 인간의 동물적 욕구가 더 안정적이고 더 평화롭고 더 장기적으로 충족되는데 필요한 충동의 억제와 사회적 생활에서 협동과 자연, 환경에 대한 지식 획득의 수단으로 발생한 것이고 문화적으로 강화된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이성적이라고 해도 동물적 욕구가 앞서기 때문에 윤리도 진리도 필요 없다는 생각은 이상한 생각입니다. 한편의 이성 윤리 진리와 다른 한편의 인간의 동물적 욕구 사이에는 심연이 가로 놓여 있지 않습니다.
후자의 인간적 충족은 전자를 필요로 하고 전자는 후자를 전제합니다. 양자는 서로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인류는 문명의, 즉 그 둘의 조화로운 결합의 최종적 실패를 목전에 두고 있고, 사실 알고 보면 문명의 역사는 내내 그 실패를 향하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맞다고 해도 그 둘이 어느 한쪽을 우선시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내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남습니다. 인간적 식생활에 대한 욕구, 인간적 성생활에 대한 욕구, 인간적 거주에 대한 욕구, 가장 기본적 단위가 친구관계, 연인관계, 가족관계인 인간적 협동과 연대에 대한 욕구, 인간적 놀이에 대한 욕구, 인간적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구 등 인간이 모든 다른 동물들이나 일부 다른 동물들과 공유하는 욕구들의 인간적 형태들이 있고, 종교, 예술 따위로 충족되는 인간만의 욕구, 즉 삶 전체, 더 나아가서는 존재 전체의 의미를 보증해 주는 것에 대한 욕구와 위안, 희망을 주는 가상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 외 환경을 통제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을 획득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인간 외에는 극히 일부 동물들만이 지식을 획득해 환경을 통제하는 데 활용합니다. 다만 인류의 존속 시기 대부분 동안 이 욕구는 과학의 형태를 취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인간화된 것이든 인간 고유의 것이든 인간의 모든 욕구는 인간이 다른 모든 생명체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보존 본능을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았고, 인간이 어쩌다가 다른 동물들보다 뇌신경세포 수가 엄청 더 많고 점점 더 규모가 커지는 사회생활을 하는 동물종으로 진화해서 사회는 개인의 실체이므로 보존되어야 할 인간 개개인들의 자기가 내분도 생길 정도로 복잡해지고 증대하고 풍부해졌다는 사실의 귀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얘기는 인간적 욕구의 그 인간적 내용 때문에 인간이 다른 동물종들보다 더 잘났다는 함축은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